컬렉터님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영상에서 NBA 카드 브랜드들을 저희가 계급으로 좀 구분해서 티어 1에 속하는 16개의 브랜드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티어 2 그리고 티어 3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고급스럽고 인기가 더 많은 브랜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티어 2에서는 총 6개의 브랜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티어 2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크롬 재질의 카드라는 거예요. 종이 재질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죠. 예전에 탑스 파이니스트와 탑스 크롬에서부터 인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파니니에서도 그러한 브랜드들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해서 나름의 여러가지 브랜드들로 발전시켜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크롬 재질의 루키 카드의 인기가 많이 치솟으면서 기존에는 프리즘이나 옵틱 정도가 크롬 재질의 전부였는데, 그 외에 다양한 브랜드들도 크롬 재질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크롬 재질의 티어 2에 속하는 카드는 바로 파니니 프리즘입니다. 이 프리즘 루키 카드가 가격 변동에도 사실 가장 민감하고, 또 워낙에 다양한 이 배수 버전들도 있고, 2012년에 처음 프리즘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발행된 이후부터 꾸준히 대표 루키 카드들의 계보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선수의 대표 루키 카드다라고 하면은 프리즘 루키 카드 또는 그거의 배수 버전, 예전으로는 리프렉터라고 할 수 있는 프리즘 실버로 거의 정착화가 됐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티어 2라기보다는 거의 티어 3인데, 초기에 발행됐을 때의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프리즘 합의뿐만 아니라 패스트 브레이크나 리테일과 같은 좀 저가의 서브 브랜드들로도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티어 2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올 시즌의 자이언 윌리엄슨의 루키 카드, 프리즘 루키 카드의 모습이죠. 이 크롬 재질의 루키 카드의 최고가 파니니 프리즘이라면 2등은 바로 파니니 셀렉트예요. 셀렉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 카드들이 3개의 레벨로 나눠지는데, 컨커스 레벨, 프리미어 레벨, 그 다음에 코트사이드 레벨 3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코트사이드 레벨이 가장 비싸고 또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다양한 이런 색깔의 배수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많죠.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컷된 것들도 많아서, 이 셀렉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배수 버전은 바로 타이다이 버전이에요. 색감도 화려하고 프리즘에 타이거 스트라이프가 있다면 셀렉트에는 지브라 버전이 있습니다. 지브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자이언 윌리엄슨의 카드인데요. SP 버전으로 발행되어서 나올 확률도 상당히 낮고, 골드 같은 경우는 어느 브랜드 막론하고 가장 인기가 높은 배수 버전 중에 하나인데, 셀렉트에서는 즉 타이다이와 지브라 버전이 가장 인기가 높은 이런 아티스틱 셀렉션스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나왔는데 케이스당 1개만 나오는 브랜드라서 또 나름의 중후한 맛이 있고, 자, 이렇게 루키 패치 오토그래프도 가로 버전으로 다양하게 발행이 되고 있고요. 돌러스 옵틱, 자, 티어 1에 그 돌러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설명드렸는데, 돌러스 옵틱은 옛날로 따지면 탑스와 탑스 크롬의 관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2016년도부터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진이 돌러스에서 나왔던 사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돌러스는 종이 카드인데 옵틱 같은 경우는 크롬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루키 오토 같은 경우는 돌러스랑은 사진이 달라요. 다른데 기본적인 포맷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프리즘에서 실버 프리즘이 가장 인기가 높듯이 옵틱에서는 홀로 프리즘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냥 아무 색깔 없이 레인보우 빛깔로 반짝이는 거를 옛날에는 리프렉터라고 불렀고 프리즘에서는 실버라고 부르는데, 이 옵틱에서는 또 특이하게 홀로라고 불러요. 티어 1에 있었던 컨텐더스도 또 옵틱 버전이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티켓 모양을 기본 디자인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컨텐더스가 종이 재질이면 컨텐더스 옵틱은 이렇게 크롬 재질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루키 오토의 디자인도 거의 동일하고, 사진 같은 경우는 컨텐더스와 컨텐더스 옵틱은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테랑 오토들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배수 버전 중에 크랙드 아이스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얼음의 표면같이 잘게 쪼개진 패턴들이 더 멋지게 빛나는 배수 버전들이 또 컨텐더스 옵틱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모자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발행됐는데, 사실 예전에
파니니 프리즘 모자이크라고 해서 발행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프리즘을 빼고 그냥 모자이크라는 브랜드로 단독적으로 발행이 된 게 올 시즌부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롬 재질의 루키 카드가 가장 주목받고요. 다양한 배수 버전들이 존재하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프리즘 배수 버전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영롱하고 좀 푸른 빛깔의 멋진 맛이 있어서, 그리고 인서트 중에 이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예전부터 뭐 풋볼이나 야구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던 고전적인 인서트예요. 유럽의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카드 뒷면에 들어가 있어서,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프리즘의 패턴 자체가 기본이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옛날 그 드래곤볼 카드 프리즘 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어 2의 마지막 브랜드, 크롬 재질의 마지막 브랜드는 바로 스펙트라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카드들이 좀 두꺼웠는데 올해부터는 그 두께감을 좀 줄였더라고요. 다양한 배수 버전들이 있고,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인서트는 이 바로 컬러 블라스트. 축구나 풋볼 등에서 프리즘에서 발행되었던 인서트인데, 올해 농구에서는 이 스펙트라에서 나오게 됐고 뽑을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뽑으면 아주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인서트 중에 하나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 스펙트라에 로고맨 패치 오토가 들어가서 또 수집가들의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고, 역시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또 RPA죠. 이렇게 보시면 티어 1에 보셨던 오리진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크롬 재질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배수 버전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티어 3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니니 임페커블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티어 3에서 소개해드릴 브랜드 중에 가장 인기가 낮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테인레스 스타라고 해서 쇠로 되어 있는 카드 인서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RPA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임페커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넘버스 오토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저지 넘버나 또는 스탯, 2005년 1월 4일에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47점을 올렸다 그래서 4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이게 예전에는 선수가 달성했던 뭐 커리어 하이 기록이나 뭐 우승 횟수, 이런 좀 의미 있는 숫자들로 넣었고, 여기 있는 숫자가 그 카드의 한정 숫자랑 동일했어요. 로버트 호리 같은 경우는 우승을 7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NBA 챔피언 횟수 7이라고 나오고 7장 한정으로 발행되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즌을 거듭하면서 별의별 숫자들이 다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한 시즌 평균 득점 28.3, 그래서 28.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꼭 이제 그 한정 숫자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뭐 99장 한정 이런 식으로 발행되는 등 고집했던 컨셉들이 조금씩 어긋남에 따라서 조금 인기가 사그라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임페커블의 백미 중 하나가 바로 이 넘버스 오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아르, 미국 사람들은 노이어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정말 그 느와르 영화의 흑백의 좀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좀 컨셉으로 해서 베이스 카드들도 전부 다 검정색이고, 선수의 모습이 이렇게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진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빈티지 아트라고 해서 이렇게 골드 프레임 되어 있는 인서트들도 존재를 하고, 이 느와르 브랜드의 백미는 바로 이 스팟라인 시그니처입니다. 이 스팟라인 시그니처 뽑으려고 느와르 카드 뽑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두운 배경에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딱 조명핀으로 쏜 이런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제 사인도 전부 다 금색 펜으로 받아서 이 검정 배경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브랜드인데, 올해 나온 이 스팟라이트 오토를 보면은 이런 느와르의 멋이 조금 떨어졌다는 느낌도 들고요. 스니커 스팟라이트라 그래서 이 선수의 신발을 카드의 절반 이상 담아가지고 새로운 사인 카드 버전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신발을 카드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선수의 모습들은 또 흑백으로 해놓고 신발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놔서 나름의 디자인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쓴 모습들을, 단순히 스팟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브랜드의 인기를 끌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버전들도 발행을 했는데, 이 스니커 스팟라이트도 많이 또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오퓰런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발행되었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름만 조금 바꿔서 티어 3에 어울릴 만한 고가의 카드로 이렇게 발행이 되기 시작했고, 오퓰런스의 백미는 바로 이 부클릿, 그리고 부클릿 중에서도 8명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옥토 시그네처가 있고요.
그 파이널에서 뛰었던 두 팀의 선수들의 유니폼 중에서 패치를 카드에 삽입한 이 파이널 패치가 오퓰런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골드를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카드부터 전부 다 이렇게 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NBA 카드 브랜드의 거의 3대장이라고 할 만한 3개의 브랜드가 남아있는데요. 임마큘레이트는 로고맨이 들어가 있는 RPA를 뽑는 게 또 가장 큰 수집가들의 바람일 거고, 이렇게 임마큘레이트를 소개하는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로고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듀얼 로고맨도 뭐 운이 좋으면 언젠가는 뽑을 수가 있겠죠. 임마큘레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패치가 아주 크게 기가 막히게 들어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이키 스우시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카드들도 있고, 정말 선수가 실제로 신었던 이 신발을 잘라서 카드에 삽입한 것도 있어요. 그런 카드들 보면 카드의 두께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두껍게 발행되기도 합니다. 임마큘레이트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사인카드 세트가 뭐가 있었냐면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뭐 선수의 기념비적인 기록의 순간들을 카드에 담고 또 표면을 좀 투명하게 이렇게 아세테이트 처리한 사인카드 시리즈가 또 임마큘레이트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고 가격도 비싼, 플로리스는 이것도 좀 명확한 컨셉이 있어요. 카드팩 자체가 약간 007 가방처럼 이렇게 카드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뭐 실제 보석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도 다이아몬드를 갖다 쓰기도 하고 뭐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갖다 쓰는데 뭐 보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기 있는 보석을 떼서 팔려고 했더니 뭐 가짜라고 했던 영상들도 있었는데, 진짜 보석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컨셉 자체가 그러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로고맨도 이 플로리스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카드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었고 상당히 특이했는데, 최근에 이런 메이저 브랜드가 아닌 뭐 리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도 카드에 이렇게 보석 박아가지고, 거기는 리프 펄이라 그래서 뭐 진주를 이렇게 박은 것 같더라고요. 몇 년 동안 보니까 조금 식상해진 감은 있는데, 어쨌든 티어 3에서도 3대장 안에 드는, 자 이제 끝판왕이죠. 농구 카드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고가의 탑 티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내셔널 트레저스, 국보 카드입니다.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RPA가 가장 주목받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고요. 내셔널 트레저스에 도전하는 이유가 그 시즌에 가장 주목받는 루키의 RPA를 뽑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간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루키 카드가 프리즘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루키 카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셔널 트레저스라고, 로고맨이나 이렇게 패치가 크게 들어가 있는 전보 버전도 나오고요. RPA의 오리지널은 이렇게 세로 버전이고, 그 다음에 가로 버전도 있어요. 가로 버전 같은 경우는 세로 버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실제로 이 카드를 뽑는 순간의 영상도 업로드 했던 적이 있고요. 이 세로 버전의 RPA는 정말 최고의 루키 카드다. 제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어떤 선수를 모은다라고 하면은 그 선수의 내셔널 트레저스 세로 RPA 구하면은 뭐 다 구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옛날 어퍼덱에서 발행했던 최고가 브랜드인 익스퀴짓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구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파니니에서 독점으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 틀들, 브랜드의 라인업들이 약간의 변화만 갖고 몇 년째 계속적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야구 카드 같은 경우는 탑스에서 발행되는 브랜드의 이름과 느낌이 파니니의 그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많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야구 카드 브랜드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